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지만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의 하락은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장중 계속 낙폭을 더 키우면서 시장 결국 3대 지수 모두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섹터 가운데 모든 섹터가 내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상승한 종목을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아마 주말 사이에 다 보셨을 거고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예정된 몇 가지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언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게 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26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다우와 S&P 500이 3%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간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은 온통 잭슨홀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26일 드디어 잭슨홀 회의에서 8분 정도 연설을 했었죠. 그 결과는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파월은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월간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개선하기에는 한참 모자르다. 이 말은 7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어도 9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라고도 말했는데 이는 지난달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거나 쉬어갈 시점이 아니다. 물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역사는 통화 정책을 조기 완화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그럼 어떨까요? 글로벌 달러 초강세가 더 가속화되고 더 오래될 것이다. 분명하고 충분히 매파적이었다. 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단기적인 방향 전환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차단했다라면서 통화 긴축을 계속하리라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 그 어느 때보다도 간결하고 매파적이었던 연설이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참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9.2%, AMD가 6%, 그리고 마이크론이 5.8% 하락했는데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8%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을 살펴봐도 세일즈포스가 약 5%, 그리고 서비스나우가 4.58%, 어도비가 5.67% 하락했는데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대형 기술주들 알파벳이 5.4%,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4.15%, 마이크로소프트가 3.86%, 애플이 3.77%, 아마존이 4.76%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조정 등 경기 위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발언으로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을 하자
금융주들은 물론 산업재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도 하락했는데요. 금융주를 보시면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대로 하락했고 산업재에서는 3M이 9.54%, 허니웰이 3.6% 하락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역시도 3%대로 하락하는 등 소비 관련주들도 역시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9월 5일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 감산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에너지 장관들이 감산을 고려한다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달러 강세 그리고 연준의 고금리 정책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했습니다. 1,750달러 선까지 하락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잭슨홀 발언 직전까지 21,500달러 안팎을 맴돌다가 발언 이후 2만 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7월 14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한때 1조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설정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죠. 피봇은 없다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결국은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어떤 좀 강렬한 발언 때문에 증시가 좀 녹아내렸죠. 그런데 이를 두고 마켓워치가 시장이 드디어 피봇은 없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냈습니다. 그간 증시가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 전환, 페드 피봇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곧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이 기대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파월이 금요일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지속을 하겠다. 그리고 중립금리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약 한 8분에 그쳤던 이번 연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오해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좀 의도를 가진 연설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번 연설을 두고 피봇이 없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이 9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가 예고를 했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했고요. 단 역시 지표에 연동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이번에 했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만 보자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일까요? 그리고 긴축 기조를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일까요?
뭐 분명한 거는 이 시장 반응을 지금까지 좀 견인을 했었던 섣부른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일축했던 발언이었다. 이 정도 수위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언제까지 연준이 좀 매파적인 기조를 내비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일례가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에 따르면요. 선물 시장, 그러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전망이 하루 전에 36%에서 발언 후에 45.5%로 오히려 좀 상승했던 구간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긴축의 절정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더라.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연준의 강경론, 터프 터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또 헤드라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기 전에 인플레이션도 좀 완화가 되고 경기도 하강할 수 있다. 이제 긴축을 좀 멈출 정도의 그런 경기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은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PCE 지표도 좀 피크아웃 기미가 좀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긴축도 피크아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표를 정확하게 좀 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줬던 이번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이겁니다. 자, 6월 저점 깨지나.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더 하락할 것이냐,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게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할 텐데 정말 6월 저점이 깨지게 될까요? 일단은 그렇진 않을 것으로 월가에서도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부터 굉장히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녹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200일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마치 뭔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시장이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래 보이는 이 보라색 선은 바로 50일선입니다. 지금 50일선까지 주가는 약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 3%가 주가 하락했던 것처럼 과거 70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3%가량 하락하면 그 다음 거래일에 1.5%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51선 이평선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역사적 통계라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6월 저점을 깨고 시장은 내려가게 될 것이냐? 일단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꼽힙니다. 이날 채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도 0.3% 올라서 3.035%까지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더 강력한 긴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사실 채권 금리는 더 크게 올라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금리에 대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바로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이 6월 저점까지 되돌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시각인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앞서 이제 최진석 연구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발표됐던 PCE 지표도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월 저점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정말 6월 저점 깨지냐 말 것이냐 이거 월가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급하게 오른 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역시 약세장 랠리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은 할당량도 다 채운 것도 맞았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7%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부진할 이유는 좀 충분하다. 뭐 잭슨홀 그런 연설도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점을 만약에 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희가 예단을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미 BOA 등의 일부 경계론자들은 저점이 안 왔다라는 그런 콜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한창 좀 반등을 할 때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약세장 랠리. 텍스북 약세장 랠리다. 교과서적인 약세장 랠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으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에만 랠리가 좀 집중이 됐다. 4개의 대형주가 30% 정도의 상승분을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등의 좀 분석을 제시를 하면서 BOA 등에서는 저점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애초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좀 계절적인 요인이 좀 불리합니다. 9월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시에 좋지는 않은 그런 달이기 때문인데요. 야디니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 1928년 이후에 9월 달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12달 중에서 꼴찌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마이너스 1.13%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중간 선거해에 8월 말 기준으로 YTD 증시 성적표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2달 연속 반면에 상승세를 띠고 있을 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다우지수가 역사적으로 9월 달에 마이너스 1.5%의 또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를 좀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부진은 또 예견되는 상황, 뭐 계절적 요인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뭐 시장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리더를 잃은 메타버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사명부터 사실 메타버스에 사활을 걸은 기업이 바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인데 그렇죠. 리더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크 저커버그 얘기는 아니고요. 메타버스 사업의 총괄자가 이 회사를 떠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에 따르면요, 이 메타의 가상현실 VR 소셜 플랫폼 이 호라이즌의 비백 샤르마 부사장이 사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샤르마 부사장은 지난 2016년에 메타에 합류한 이후에 게임 부문을 좀 담당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최근까지 메타버스 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측 대변인은 앞으로 이 호라이즌 팀이 비샬 샤, 이 메타버스 사업 부사장에게 직보를 할 예정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딱히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최근 그럼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VR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관련된 사업 이런 사업과 관련된 뉴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뉴스플로우 그리고 투자 의견의 동향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280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저들의 참여는 좀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낮은 릴스에 대한 유저 참여도만 좀 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전반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룹캐피털 같은 기관에서도 목표 주가를 180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보유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투자 의견 동향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VR이나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저커버그 CEO가 10월 달에 VR 헤드셋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죠. 근데 10월은 통상적으로도 메타가 어떤 커넥트 VR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여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제품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 저커버그 CEO가 엄청난 기능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약간 소셜 기능을 좀 내포한 그런 기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단기간 내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주 핵심. 이번 주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파월의 그 고강도 매파적 발언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도 다소 시장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포인트들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니 해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현지 시간 이번 주 화요일에 구인 구직 보고서, 즉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매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9월 2일 금요일에는 8월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또 나왔었던 게 고용 시장이 현재 극도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사실상 너무 좋게 발표가 되면 안 될 겁니다. 너무 좋게 발표된다면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한번 쭉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날짜 한번 보면요. 월요일에는 일단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엘 브레이너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성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8월 29일은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번 보시면요.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화요일에 발언을 하게 되는데 매파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도파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대표적인 매파 가운데 한 명이죠. 그리고 아틀란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도 매파고요. 그 라파엘 보스는 다음 날에도 또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에 좀 비둘기적인 연설이 있은 다음에는 그 뒤로는 줄줄이 중도 내지는 매파적 위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시장에서는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니 해도 고용 지표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 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의 뭐 2배 정도였잖아요. 네. 거의 뭐 60만 명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8월 달에는 역시 한 30만 명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8월 달 고용 보고서 그리고 9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 8월 달 CPI 정도를 제외를 하자면은 이제 지표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고용 보고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뭐 예상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50bp 그리고 75bp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어느 게 좀 이루어질지는 좀 가늠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BOA에서도 예상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50bp와 75bp 중에 뭐 동전 던지기 수준일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은 7월 달 지표가 좀 발표될 시점에서는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좀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긴축이 재차 포커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단이든 하방이든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베이가 있고 그리고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가 있거든요. 전자는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지표와 직결되는 그런 지표고 두 번째 가계 조사는 이제 실업률과 관계되는 지표입니다. 근데 후자 쪽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기미를 많이 보여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부 지표를 좀 뜯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실제로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하강을 좀 시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그리고 금요일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